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끔찍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도플갱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도플갱어라고 하는데, 마주치면 자신이 미쳐버린 다음에 결국엔 한 명만 남고 죽는다고 하더군요. 그냥 도시 괴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제가 겪어보니 얼추 맞는 말 같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도플갱어를 만나서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그 도플갱어 때문에 상간녀라는 누명에 씌이고 이혼까지 당할 뻔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플갱어가 제 삶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행동하고 다니고 있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하고도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러시겠죠. 도플갱어와의 만남은 대학교부터였습니다. 갓 20살이 되고 처음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신입생 OT에서는 모두가 어색하고 쭈뼛거리는 상황이 당연하잖아요? 남들에게 먼저 다가갈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은 아닌지라 눈치만 보면서 어색하게 혼자 있을 때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었고 그 계기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죠. 그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예쁘다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디 가서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던 편은 아니기에 친구의 칭찬이 많이 부끄럽더군요. 처음 한두 번은 그렇다 쳐도 매번 칭찬을 해주는 친구를 보면서 멋쩍은 마음에 하지 말라는 말도 했지만 친구는 계속 예쁘다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미주야, 너는 어쩜 그렇게 예뻐? 웬만한 연예인보다도 더 예쁜 것 같아. 그래?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난 너만 보면 연예인 같아서 부럽기만 한걸? 예쁘고 인기도 많고 다들 너랑 친해지고 싶어 하잖아.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친구의 칭찬을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친구의 칭찬에 무뎌지면서도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더군요. 친구는 매번 먹을 것을 사주거나 선물을 사주면서 저에게 호의를 표시했습니다. 1학기 내내 그런 생활이 지속되자 점점 더 커지는 부담감에 그 후부터는 최대한 겹치는 시간이 없도록 해봤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항상 시간표가 겹치더군요. 친구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며 칭찬과 선물 공세로 저를 부담스럽게 했고 점점 주변 사람들은 저희의 관계를 연예인과 팬으로 정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친구의 핀트는 어딘가 조금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갖가지 선물 공세와 칭찬을 하더니 어느 순간 저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과 똑같은 것을 사서 들고 다닌다던가 화장품을 새로 사면 반드시 똑같은 걸 산다거나 들고 다니는 펜까지 똑같은 걸로 들고 다녔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가방이나 화장품이 전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데 왜 나를 따라하냐고 묻기가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다고 느끼기 시작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희 헤어스타일이나 옷까지 따라 사기 시작했어요. 눈치를 줘도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저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그 친구를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과로 전과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기 무섭게 그 친구도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소름 돋는 일이 생겼어요. 제 남자친구의 생김새는 물론 전공, 옷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으로 사귀는 거예요. 그 당시 제 남자친구는 체육학과에 후드티를 즐겨 입는 스타일이었는데 제 친구도 체육학과에 다니는 남자를 사귀었고 옷 입는 스타일도 제 남자친구와 비슷하게 입도록 바꾸더군요. 저의 생김새와 상황까지 따라하려는 소름 돋는 행동에 지쳐갈 때쯤 제가 폭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다른 과 친구가 저를 불러세우더군요. 야, 한미주? 너 어제 왜 우리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라니? 너 일부러 기억 안 나는 척하냐? 내가 널 얼마나 불렀는데 눈길 하나 안 줘서 솔직히 섭섭했어. 뭐? 내가 그랬다고? 언제? 어제 맞아? 왜 이래? 어제 저녁에 호프집에 있다가 너 지나가길래 우리가 불렀는데 우리 흙빛 보더니 그냥 갔잖아. 무슨 소리야? 나 어제 저녁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뭐 아닌데? 너 맞는데. 너 어제 흰 원피스 입고 분홍색 가방 들고 다니지 않았어? 맞긴 한데 난 정말 어제 집에만 있었다니까? 너가 아니라고? 머리도 어제는 묶고 다녔잖아. 그 정체는 알고 보니 저를 따라하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바로 자취방으로 가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질 않았거든요. 그 친구는 오후 늦게까지 수업이 있었는데 전날 아침 강의에서 제가 입은 옷을 보고 오후에 자기 자취방으로 돌아가서 따라 산 옷으로 바꿔 입고 다녔던 거예요. 심지어 다른 친구는 저랑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제 너무 마시긴 했는데
너랑 얘기한 건 기억난다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난 집에 있었다니까? 아닌데, 분명히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꿈을 꿨나? 너무 취해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너랑 똑같았는데, 우리 방학 때 애들이랑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잖아. 이 얘기한 것도 기억 안 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저를 따라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저를 사칭하는 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어제 다른 과 친구가 저녁에 날 봤다는데 난 어제 저녁 내내 집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근데라니? 너 어제는 나랑 똑같은 옷이 아니었잖아. 나랑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고서 나인 척하고 다닌 거잖아. 무슨 소리야? 그 옷이 너한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의심해? 너가 날 따라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너가 들고 다니는 게 이뻐 보이니까 따라 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로 나를 따라하고 다니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는 친구를 보자니 저는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친구는 은근히 즐기는 것처럼 실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그리고선 한다는 말이 정 신경 쓰이면 너가 사라지는 게 맞지 않겠어? 난 괜찮은데 너 혼자만 난리치고 있는 거잖아?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을 계기로 친구는 노골적으로 저를 사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임자 있는 선배를 사귀었는데 친구가 아닌 제가 임자 있는 남자를 꼬신 비상식적인 사람 취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소문의 근원지가 제가 아니고 친구임을 해명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소문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어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저는 급기야 동아리를 탈퇴하고 휴학까지 해야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1년을 숨어 지내다가 복학을 했고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졸업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휴학한 이후로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오거나 저를 사칭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제가 소문의 주범이 아니라 저를 따라하면서 사칭하고 다닌 친구가 꾸며낸 일이라는 것도 밝혀졌죠. 저는 드디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실감했죠. 모든 게 제대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졸업을 한 뒤로는 여느 졸업생들과 다름없이 힘든 취업 준비 생활도 보냈습니다. 복학한 이후로 워낙 조용히 다닌 터라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통해 취업 정보를 얻기는 힘들었지만 간신히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학교 사람들과 연락을 모두 끄는 게 나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조용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자연스레 소개팅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뿐이더군요. 어느 날 회사 복도를 걷고 있는 저를 누군가가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분명 그 목소리는 엄청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었던 그 목소리. 그제야 목소리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의 뒤를 돌아보았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잘 지냈어, 미주야? 분명 목소리는 저를 악몽 속으로 밀어넣은 그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친구가 맞는데 생김새가 전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저랑 비슷한 얼굴로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저에게 안부를 묻더군요. 이게 얼마만이니? 너무 반갑다. 잘 지냈어? 연락도 없고 좀 서운했어. 너 김성아 맞아? 그래, 맞아. 지금은 개명했지만 아무튼 너무 반갑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왜?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래, 얼굴에 칼 좀 댔다. 성형수술 좀 했어? 말도 안 돼. 얼굴이 완전히 나랑 똑같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의사한테 예쁘게 해달라고 한 것밖에 없어. 무서우리만큼 뻔뻔한 태도 그리고 충격적인 친구의 얼굴. 친구의 얼굴은 분명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분명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쌍꺼풀이 없었는데 지금은 쌍꺼풀이 생겼고 제 오른쪽 뺨에 있는 점까지 동일한 위치에 심었더군요.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는 공포감과 함께 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환각과 환청을 느끼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막상 상대방은 너무나도 태연했으니까요. 저는 정신을 부여잡으며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생존 본능 때문인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친구의 정보를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는 이제 막 제가 다니는 회사로 이직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소름이었죠.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휴학을 한 이후로 연락을 끊었는데 아무리 우연이라 하더라도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다니요.
겨우겨우 친구의 몇 가지 안부 인사에 대답을 하고 나니 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연락처를 안 주기에도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른 자리에 뜨고 싶었어요. 전화번호만 얼른 넘겨주고 자리에 뜨고 싶은 생각과 함께 설마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별일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친구와 저는 서로 다른 부서인데다가 업무상으로도 마주칠 일이 극히 적었습니다. 일상의 평온함이 깨진 기분에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내색 없이 자연스럽게 제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안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하나를 꼽으라면 전 단연코 그때 제 전화번호를 넘겨준 것을 꼽을 겁니다. 친구는 그 이후로 하나도 반갑지 않은 연락을 여러 차례 끈질기게 해왔고 저의 SNS 계정까지 알아내어 친구 신청을 하더군요. 무시하려 했지만 친구 신청을 수락할 때까지 연락을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친구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의 악몽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의 말투, 행동, 옷차림, 헤어스타일, 들고 다니는 가방, 핸드폰 케이스, 양말에다가 놀러간 여행지까지 저의 모든 생활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친구는 저를 다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대학생 때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아무리 저와 친구가 서로 다른 부서라 하더라도 친구가 제 얼굴이랑 비슷하게 성형수술을 하는 바람에 둘이 생김새마저 비슷하잖아요? 서서히 저희 부서 사람들이 저와 그 친구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건이 발생했죠. 어느 날 출근을 하니 부서 사람들의 저를 보는 시선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봤지만 어떤 사람은 혐오스러운 것을 보았을 때처럼 경멸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걸고 싶은데 주저하는 표정, 어떤 사람은 싸늘한 표정 등 평소와 확연하게 다른 표정들이었습니다. 의아함 속에서 자리에 앉으니 곧바로 제일 가깝게 지낸 동료 한 명이 저를 부르더군요. 미주 씨, 그 소문 진짜야? 네? 무슨 소문이요? 그 소문 말이야. 설마 아니지? 도대체 무슨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옆부서 팀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어제 다른 사람이 저녁에 미주 씨랑 옆부서 팀장이랑 같이 있는 걸 봤는데 둘이 같이 있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 사진도 나돌아다니던데. 사실 나도 그 사진 봤거든. 근데 미주 씨 같으면서도 묘하게 미주 씨 같지가 않더라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버젓이 있는 데다가 남편과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제가 바람이라뇨? 순식간에 상간녀가 되어버린 저는 어이가 없고 기가 찼습니다. 어쩐지 저를 바라보는 회사 사람들이 표정이 이제야 납득이 되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네, 대학생 때부터 저를 악몽같이 따라다닌 그 미친 도플갱어 말이에요. 저는 참다 못해 그 즉시 소문의 근원지인 그 부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불렀어요. 김성아 어딨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 부서 사람들의 표정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럴만도 했죠. 저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와 똑 닮은 제가 나타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놀란 건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김성아라는 사람이 없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다 봤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는데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회사 안에서 만났고 연락처도 교환한 데다가 그 부서로 들어가는 친구 모습을 보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설마 제가 정말 피해망상에 시달리느라 없는 사람을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걸까요? 김성아, 저 따라하는 김성아요. 이 부서 다니는 거 제 눈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아, 혹시 미주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제 이름이고요. 김성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미주 씨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미주라뇨? 제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은 김성아인데 말입니다. 이윽고 제 뒤로 김성아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고 적잖이 놀란 표정이더군요. 그런데 비단 그 친구만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부서 사람들 모두가 저희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라? 미주 씨랑 왜 이렇게 비슷해? 쌍둥이야? 그렇다기엔 둘이 성이 다른데. 뭐야, 이름까지 똑같다고? 그럼 둘이 도플갱어라도 되는 거야? 순식간에 사무실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친구는 제 손목을 붙잡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뿌리치려 해도 쉽지 않더군요. 회사 옥상 정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친구는 제 손목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미안함이라던가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은 눈꼽만큼도 없더군요. 저는 가쁜 숨을 내뱉고 친구에게 터놓고 말했습니다. 김성아, 너 설마 내 이름으로 개명했니? 야, 너는 말도 없이 그렇게 남의 부서로 찾아오면 어떡하냐? 뭐? 누군 너 때문에 상간녀라는 누명까지 씌웠는데 너라면 그러고도 가만히 있겠어? 어휴, 얘, 조용히 해. 누가 듣겠다.
어차피 우리 팀장 미혼이야. 문제될 거 없다니까. 너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미혼이건 말건 나는 결혼한 유부녀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오해까지 받아야 되겠냐고. 그리고 왜 나한테는 개명했다고 말 안 했어? 너 개명도 일부러 내 이름으로 한 거지? 내가 미쳤어? 너 무슨 망상증에 시달리고 있나 본데. 난 어렸을 때부터 내 이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개명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 개명한 지는 벌써 5년이 넘었다. 그냥 유명한 이름으로 개명한 건데 우연히 네 이름이랑 겹칠 뿐이야. 그거 갖고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너 그거 피해망상이야. 알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녹음이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게 너무나 후회됩니다. 친구라고 말하기도 아까우니 미친 도플갱어의 행동을 당장 멈추고 싶었지만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여지껏 꾹꾹 눌러 담은 마음을 결국 폭발시켰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이유라도 알자. 정말 내가 이러는 이유가 알고 싶니? 그래, 제발 알려줘. 난 네가 싫어. 뭐라고? 친구의 돌변한 눈빛을 보고 소름이 끼치더군요. 언제는 저를 칭찬하지 못해서 안달이던 그 친구가 지금은 제가 싫다면서 살벌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무서웠어요. 내가 싫으면 도대체 왜 나를 따라하는 건데?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고 너가 나야. 난 너의 삶이 너무 부럽고 짜증나.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으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거 역겹고 재수없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뭘 다 가졌는데? 처음부터 너는 재수없었어. 예쁜 얼굴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친구들을 사귀고 쉽게 애인이 생기고 학점도 잘 받고 그에 비해 나는 친구를 사귀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너는 모든 게 다 쉽잖아. 넌 내가 처음 너랑 친해지려고 다가갔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먼저 다가오는 걸 당연하게 여겼잖아. 그 모든 게 재수 없는 거야. 그래, 부럽다면 부러운 마음도 있지. 그래서 난 너의 모든 걸 뺏을 거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뭘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야? 난 내 얼굴로 살아가면서 여지껏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본 것도 아니고 나도 사람을 사귈 때 먼저 다가가고 노력한다고. 학점도 그냥 쉽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스스로 웃음 팔고 몸 팔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 너 진짜 미쳐버렸구나. 너가 나한테 말 걸었던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 대답 안 할 거야. 너랑 이렇게 엮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웃음을 팔았다는 둥, 심지어 몸을 팔았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친구는 분명히 피해망상에 빠져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깃이 저인 거고요. 이 미쳐버린 친구는 급기야 저희 가족까지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봐. 지금도 이런 식으로 역겹게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잖아. 두고 봐. 난 이미 너의 절반은 뺏었어. 이미 사람들은 너랑 나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워해. 남은 건 네 가족이야. 뭐라고? 내 가족이라니? 첫 번째는 네 남편, 그 다음은 네 동생,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알겠지.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네 남편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어느 부서인지, 출퇴근 시간은 언제인지, 뭘 타고 다니는지 이미 난 다 파악했거든. 이제 남은 건 시간이 해결할 거야. 미주야, 난 이제 곧 진짜 미주가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이 범죄와 연관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피말립니다. 이 피말리는 상황을 저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제 친구는 저뿐이 아니라 제 남편, 그리고 동생, 가족까지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